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슬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아유, 덥죠? 네. 저는 좀 날씨가 더울 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죠? 왜냐면요. 한강변을 이제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좀 무더우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흐리면서 습한 날이었어요. 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가 내리려고 이제 추적추적 해가지고. 근데 저 멀리서 그 진돗개 2마리가 목줄도 없이 주인도 없이 나타난 거예요. 한강에서? 한강 산책로에서. 이제 나 혼잔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죠? 또 물릴 것 같은 거예요. 어쩌지 막 하면서. 근데 그 순간 제가 자기 체면을 걸었죠. 뭐라고? 나는 사자야. 난 저 2마리를 이길 수 있어. 이게 여기서 뒤돌아서 도망가면 더 쫓아오잖아요. 그치. 네, 맞아요. 그 야수들의 특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면해야 돼. 네, 대면해야 되는데 또 눈을 노려보면은 또 더 싸우자는 건 줄 알고 달려드는 내리깔고. 그래서 먼 산을 응시하면서 나는 사자야. 길을 내뿜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오다가 그 2마리가 도망가더라고요. 오, 통했네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참 경험으로 이 정신일도 하사불성. 나는 안 덥다. 그죠? 이 더위에 너무 정신적으로 지치지 마시고 원하는 목표에 집중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좋네요. 에피소드를 공유해 봅니다. 그러니까 시원하다 생각하면 네. 좀 덜 덥지 않을까라는 그쵸.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나는 얼음이다. 네, 시원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오는 소중한 시간이죠. 열정 씨의 경제책 소개 시간이에요. 네, 한번 맞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네. 얼마 전에 언니가 준비한 에피소드 중에서 세계 혼란의 원인이라는 제목의 방송이 있었거든요. 네. 그 제목대로 요즘 세계가 참 혼란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신다고 해서 저도 내용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짚어준 이제 세계 혼란의 원인은 경제의 저성장이었습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이 맞나요? 네, 맞아요.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네. 요즘 이제 신문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성장이 당연하던 시대를 지나서 네. 이제는 성장이 멈추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계 경제가 다 같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자산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익은 기대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좀 다르죠. 네. 성장의 엔진이었던 노동, 자본, 생산성이 모두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투자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성장 시대의 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매경 이코노미 주간지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어요. 저성장 시대 재테크 생존법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경제 성장기에는 자본이득, 즉 이제 캐피털 게인을 추구하면서 위험 자산 중심으로 투자를 했다면 네. 앞으로는 운용이득, 인컴 게인에 초점을 맞춰서 안전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게 기사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운용이득에 초점을 맞춘 안전자산 포트폴리오.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을 바구니에 담아야 하는 건가요? 네, 일단은 금융 자산에 좀 특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네. 운용이득이라고 하면 뭐 이자나 배당이 되겠죠. 네. 이자를 받으려면 채권이나 예금을 투자 대상으로 하면 되고요. 그런데 그보다 이제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식. 주식 중에서도 배당주를 담아야 합니다. 사실 저도 배당주 투자는 아직 이제 제 포트폴리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성장이 최고다라는 어떤 신념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버펫의 손녀. 그런데 요즘 들어서 조금 생각이 바뀌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이제 저도 나이를 조금씩 먹다 보니까 장기 투자의 기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가. 장기가 예전에는 3, 40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장기는 한 20년 정도? 그러네요. 그런 정도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안전한 자산을 찾게 되고요. 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성장 시대라는 시대의 흐름이 조금씩 체감되다 보니까 투자법을 다양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당 투자에 대해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이번 주제로 제가 선택을 했고요. 네. 이번에 배당 투자를 공부하면서 2권의 책을 읽어봤는데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송민섭 저자님의 나는 배당 투자로 매일 스타벅스 커피를 공짜로 마신다 이고요. 두 번째 책은 장우석 저자님의 매주 달러 받는 배당주 통장이에요. 2권이나 읽으셨군요. 네. 2권 다 이제 나한테 스타벅스 커피를 공짜로 마실 수 있게 해주거나 매주 달러를 받게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호기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책 제목을 되게 잘 지으셨네. 그죠? 사람을 낚았어. 그러네. 이 두 책 모두 배당 투자에 대한 이제 고정관념을 깨고 실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제공하는 실용서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저의 독서평을 공유드리면 배당 투자로 매일 스타벅스 커피를 공짜로 마신다 이 책이 좀 더 배당 투자에 대한 기초 개념 설명이 좀 더 충실하게 되어 있는 책이고요. 네. 매주 달러 받는 배당주 통장은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 기업에 대한 분석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2권 중에 뭐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배당 투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배당 투자라고 하면 이미지가 안정적이기는 한데 수익률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왜 가끔 이제 증권회사에서 날아오는 배당 이 종이 열어보면 에게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이미지가 오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배당 투자에 대해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그랬고 배당 투자는 은퇴가 가까운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지루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고배당주라고 하면 성장이 멈춘 산업의 기업들을 떠올리고 성장이 크지 않으니까 주가 상승폭도 적을 것이고 네. 그럼 이제 투자자로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 있죠. 네. 우리 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주주 이익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주주 이익의 첫 번째 출처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이 맞아요. 우리가 열광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큰 주가 상승을 통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빅테크 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네, 뭐 다 그렇겠죠. 아직 젊은가 봐요. 두 번째 주주 이익의 출처가 바로 배당인데요. 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유틸리티 산업에 속한 전기회사를 예를 들어보면요. 요게 좀 요즘은 좀 특이하게 인공지능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전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전기회사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전기 수요는 급격한 변화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좋든 나쁘든 늘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는 편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주가 측면에서 봐도 기복 없이 제자리 걸음할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이런 산업은 주가 재미없고 답답하다 이런 인식이 있긴 하지만 이건 반대로 보면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하고 꾸준히 이익을 내는 업종이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자리 걸음한다는 이야기가 참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주식 가격에 대입을 하면 네. 이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꾸준히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투자를 해준 주주들에게 어떻게든 보답을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배당인 거예요.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으로 꾸준하게 나오는 이익을 배당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게 지루한 방식은 아니지 않나요? 전 솔직히 그냥 신경 안 쓰고 배당 나오는 것만 받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주가의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성장주보다는 네. 매출과 이익을 근간으로 배당을 받는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오해와 또 연결이 돼요. 그렇다면 배당주는 언제나 항상 안전하다라는 것도 일반인들이 자주 하는 오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배당금을 많이 지급한다고 해서 항상 안전한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때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네. 경영진이 배당금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 주가가 멈춰져 있으니까 주주들의 불만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네. 실망하지 않도록 배당이라도 주는 거예요. 배당이라도. 네, 그러니까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떠날까 봐 선물을 주는 거야. 그치, 맞아. 그게 좀 위험하다. 네. 안정적인 매출이나 현금 흐름에서 나오지 않는 배당은 회사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 연애의 예를 들었으니까 안정적인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는데 계속 누가 선물을 줘. 떠날까 봐. 그럼 부담스럽잖아. 그치. 네. 결국 이제 배당주 투자도 주식 투자잖아요. 네. 다른 말로 보면은 특정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배당금 자체보다는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먼저 봐야 하는 거죠. 결국은 그 또 근본으로 돌아오네요. 그렇죠. 이 배당금에만 초점을 맞출 수는 없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나한테 선물을 자주 해주는 연인은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네. 그 선물이 그러니까 본인이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 나한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단점을 감추기 위해서 주는 것인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나는 배당 투자로 매일 스타벅스 커피를 공짜로 마신다에서는 배당 투자 전 필수 점검 사항 5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네. 그 5가지는 대상 기업의 매출, 순이익, 영업 현금 흐름, 배당 연수, 배당 성장률을 확인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은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인지를 점검을 하는 거고요. 순이익은 이 돈을 벌어서 실제로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챙기는 돈이 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고 또 영업 현금 흐름은 돈이 잘 통하는 피가 잘 통하는 건강한 기업인지를 점검하라는 이야기고요. 또 배당 연수는 오랜 기간 이제 배당을 계속 꾸준히 주고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지도 점검을 해야겠죠. 그리고 배당 성장률은 배당을 이제 이익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늘려주는 주주 친화적인 기업인지도 점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종합적으로 그 기업이 진짜 좋은 기업인지를 실적으로 데이터로 확인하라는 이야기예요. 뭐 배당주 투자라고 무조건 편하기만 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무조건 안전하지도 무조건 편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뭐 안정적인 투자처는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지금처럼 저성장 시대엔 자본이득보다 운용이득, 그중에서도 배당이 중요하다.
하지만 배당금만 볼 게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구조를 꼼꼼히 봐야 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럼 결국 기업의 실적과 구조는 성장주가 됐건 배당주가 됐던 다 봐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네. 주식 투자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이긴 하죠. 기본이네. 특히 이제 두 책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실적과 배당은 한 몸이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항상 배당과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니 배당 투자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받는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솔직히 성장주만큼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또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처음 책 읽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배당 투자를 하는 분들은 배당주 투자도 성장주만큼의 수익률을 보다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해요. 다만 이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배당금을 재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주 달러 받는 배당주 통장의 장우석 저자님은 네. 장기 투자와 재투자에서 배당은 특히 빛을 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배당금을 받는 즉시 바로바로 재투자를 실행한다면 복리 개념의 수익이 계속 발생하면서 기술 업종의 수익률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테크 분야 빅테크 넘길 수 있다? 그렇죠. 수익률도 넘길 수 있다. 네. 말로만 설명해서는 잘 안 와닿으시죠? 네. 그래서 책에 흥미로운 예시가 하나 소개되어 있는데요. 네. 기술 업종과 유틸리티 업종의 대표적인 ETF에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약 23년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하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기술 업종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어쨌든 시세 차익이니까 네. 더 기술 업종이 높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놀랍게도 결과는 달랐거든요. 그래요? 우선 배당금 재투자를 하지 않았을 경우를 먼저 보면요. 네. 유틸리티 업종 ETF가 수익률이 251%. 그러니까 이게 연간 수익률이 아니라 23년간의 수익률입니다. 네. 그리고 기술 업종 ETF는 192%. 유틸리티 업종이 승리를 했죠. 네. 신기하네요. 차이는 크진 않지만 어쨌든 승리를 했어요. 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23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에 두 번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아, 그러네. 오를 땐 또 많이 오르지만 또 한 번 떨어질 때는 팍팍 떨어지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2000년 초반 닷컴 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로 두 번의 큰 폭락을 겪었기 때문에 기술주는 이 하락을 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거예요. 결국 이제 유틸리티 업종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꾸준히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때 배당금을 재투자했다면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유틸리티 업종 ETF는 수익률이 426%, 기술 업종은 250%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았을 때보다 거의 이 유틸리티 업종 ETF는 2배에 가까운 수익률이 낮다는 거예요. 와, 놀랍네요. 그렇죠. 기술 업종은 성장주로 분류되다 보니까 배당금이 이제 상대적으로 적죠. 네. 반면에 유틸리티 업종은 상대적으로 배당금이 큰 편이라서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더 크게 올랐던 거예요. 이 결과를 보니까 배당금을 재투자한다면 충분히 성장주 투자 못지않은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저도 책을 읽고 나도 이제 배당주로 갈아타야 되나. 살짝 귀가 얇아지시면 많이 얇죠, 저는. 네, 언제도 보면은 제 포트폴리오가 다 배당주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안 그래도 배당 관련 고배당 ETF 이런 거 조사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살려고. 저는 거의 지금 제가 짜놓은 포트폴리오 지금 한 6년째 유지 중인데
그냥 뚝심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안 저는. 바꿔요? 안 바꿔. 근데 나쁘진 않아. 그래요. 뚝심 있게 그냥 밀고 나가 그냥. 저는 잘 팔지는 않는데 네. 자꾸 새로운 추가? 거 추가를 해. 그래서 되게 종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건 뭐 좋죠 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꾸준히 재투자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배당주도 성장주 못지않은 수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꼭 나이가 들어서 배당주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배당주 투자도 젊을 때부터 약간 분산 투자의 한 축으로서 고려를 하면 수익률도 충분하면서 다른 주식들보다 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성장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이제 배당 투자의 기본 개념과 매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우리 쓸공님들이 배당 투자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되셨다면 오늘의 목적을 저는 달성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배당 투자를 해봐야겠죠. 네, 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조금 다 되었으니까 배당주 선택 기준과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와, 기대되네요. 네. 근데 또 한 달 후야.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다려요. 배당주 하지 마시고 투자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어차피 배당주는 안정적인 걸 투자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뭐 그가, 지금 당장 그죠? 뛰어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네, 뭐 그가 한 달 뭐 그냥 더운데 좀 쉬면서 보내지 뭐. 자, 오늘 배당 투자에 대한 오해도 풀고 재투자의 힘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네요. 네. 이 재투자라는 걸 보면서 아, 인생도 계속 재투자를 해야 하지 않나. 그치.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한번 배운 거 가지고 평생 써먹는 시대는 또 지났으니까. 맞아요. 계속 재투자해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쓸고님들 항상 뭐 갓생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어쨌든 자기 인생에 끊임없는 재투자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다 같이 쓸공합시다.